안녕하세요. 하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이제 다시 강의를 찍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또한 지금 이제 집 안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강의 녹화 상황도 이제 이렇게 된 것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의 주된 내용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네, 오늘 하는 내용에서는 많은 수학적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뭐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 무엇이며 실습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y는 wxb라는 하이포테시스를 두고 이제 이런 모델을 두고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w랑 b를 찾아내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이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로스 펑션으로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이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저희가 이 초록 색깔, 즉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모델입니다. 동일한 x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의 타겟, 이 모델이 추정한 값하고 실제 데이터의 값을 전부 다 이 차이를 다 합해가지고 이제 이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한 게 바로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네, 로스 펑션을 정했으니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최적화하는 방법 역시 이제 이런 로스 펑션들이 그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는 알고리즘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과 같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된 모델이 가면 갈수록 이 데이터에 이렇게 점점 핏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우리는 모델을 y는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선형함수에 대해서 모델을 구하고 이제 이 모델은 x는 연속 변수가 되니까 y 역시 연속 변수가 돼서 이제 이런 연속적인 값들을 추정해내는 것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태스크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어떠한 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그리고 카테고리 3와 같은 이제 이런 디스크리트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분류하는 문제는 1주차 강의에서 진행을 했었던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 y는 결국에는 어떠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와 같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즉 변수 y가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냐, 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바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풀기 위해서 기존에 배웠던 방법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0.5 값을 넘으면 true라 하고 false라 하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했다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학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몇 시간을 넘으면 우리는 뭐 시험을 합격을 하고 몇 시간을 넘지 않으면 뭐 시험을 불합격할 것이다. 이걸 학습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가 진짜 우연하게도 이 10시간을 넘은 데이터하고 10시간이 안 넘은 데이터의 개수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모델이 제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고 이거를 핏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핏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쪽으로 쭉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 이걸 피팅을 한다는 게 살짝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어렵다는 점을, 만약에 우리가 핏을 하는 게 이런 액츄얼한 밸류가 아니라 만약에 probability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probability로 생각한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공부했을 때 이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몇 %냐, 이런 걸 따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디시전 룰을 정하고 갈게요. 0.5를 넘으면 패스고 0.5를 넘지 못하면 이제 합격하지 못한다 라는 룰을 정하고 가면은 뭐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길 테고, 0.5를 넘는 애들은 패스가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고 논패스가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자, 이걸 더 정확하게 학습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패스가 되는 애들하고 논패스가 되는 애들이 깔끔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값을 이런 연속적인 값을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었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probability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probability냐 하면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서 probability theory를 통해서 어떠한 이 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모델이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자, 이러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모델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이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probability theory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probability theory로 표현을 했으면 이제 이것을 decision theory를 통해서 가장 옵티멀한 디시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선 패스, 논패스 문제에서도 보시면, 자, 패스, 논패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타냈고, 이제 이것을 0.5가 넘으면 패스, 0.5를 넘지 못하면 논패스라는 어떠한 디시전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probability theory랑 디시전 티어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obability를 나가기에 앞서서 확률론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확률론에는 크게 이런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x랑 y의 joint distribution이 있으면 이를 y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은 px가 되는 이 법칙을 확률의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률의 곱의 법칙은 px랑 y의 joint distribution은 y given x, 즉 y에 대한 x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x의 디스트리뷰션을 곱하면 x랑 y의 joint distribution이 되는 이 법칙을
확률의 고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합의 법칙과 확률의 고배 법칙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베이스 시어리엄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시어리엄에 대해서 잠깐만 맛을 보자면, 자, D는 관측된 데이터셋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W, 즉 W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prior라고 부르는데요. 이 prior는 이 데이터셋을 관측하기 전에 우리가 모델에 적용할 하나의 사전 지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항인 데이터셋에 대한 확률은 모델 에비던스라고 부르고요. 이 에비던스가 크면은 이 모델이 데이터에 더 잘 맞는다, 그냥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것은 이 probability를 만약에 뭐 모델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것을 그냥 하나의 probability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정규화항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PW given D, 이것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데이터셋을 관측했을 때 이 모델, 이 파라미터 W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고전적인 확률론에서 가장 잘 보는 게, 자, W가 주어졌을 때 이 파라미터 W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 얼마나 파라미터 W가 주어진 데이터셋, 즉 이 모델, 이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likelihood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이 likelihoo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나갈 건데요. 일단 이 베이스 시어리엄은 다시 요약을 하자면,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의 prior를 곱한 것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ikelihood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뭔지 알기 전에, 이제 방금 이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었죠. 자, 이 likelihood를 바라보는 관점이 frequentist의 관점하고 베이지안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frequentist의 관점에서는 포스테리어를, 이 likelihood를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W를 찾는 게 바로 frequentist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베이지안의 입장에서는 이 W를 하나의 값으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W 역시 랜덤 베리어블로 봐가지고 이 likelihood랑 prior로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이지안의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저희는 frequentist의 입장을 먼저 볼 건데, 이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냐 하면은, 이 likelihood의 특성에 대해서 더 한번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y축이 이 데이터의 밀도라고 볼게요. 그 밀도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등장하냐 라는 것을 보면은, 자, 이 주황색 모델하고 이제 이 파란색 모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주황색 모델과 파란색 모델 중에 어느 것이 더 이 점으로 된 데이터들을 더 잘 설명할까요? 네, 바로 주황색 모델이 이 가운데에 이제 몰려있는 이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잘 설명하는 이 데이터가 이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정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은, 자, 이 데이터는 이런 밀도를 가지고 있고,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이 지점에서는 모델에서 이 정도로 많이 나올 확률이 있죠. 이제 이 확률들을 다 곱해주면은 바로 likelihood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ikelihood는 이제 확률, probability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1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likelihood가 뭔지 알아봤으니, 이제 보통 이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할 때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이제 이 파일을 없애주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 파일을 서메이션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 파일은 밖으로 나가져서 서메이션 로그 P가 되게 되고, 저희는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 likelihood에 서메이션을 해도 되냐 하면은 likelihood는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도 이 데이터가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워도 괜찮고, 그래서 이 로그를 씌워가지고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은지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이 오른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딱 이 지점이 됐을 때 likelihood가 최대죠. 자, 이 지점이 됐다는 것은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지점이 가장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으면 이제 가장 데이터에 알맞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아까 했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끌고 와 볼게요. 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식을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앞서 했던 베이지 룰을 들고 와가지고 y1에 대한 이제 x가 있을 때 y1에 대한 probability, 그리고 클래스 y2에 대한 probability를 베이지 룰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y1에 대한 probability와 y2에 대한 probability에서 이 ln p x 기분 y py를 ak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 ak를 likelihood랑 prior를 로그를 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를 씌운 ak를 가지고 주어진 probability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의 꼴로 나타내지게 되고, 이제 분자와 분모를 익스포넨셜 a1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런 꼴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되는 게, 이제 이 a의 식을 잘 정리하면은 통계학에서 odds라고 부르는 이제 통계량이 된대요. 이제 이 odds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a를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1, 이런 꼴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 최적의 이 모델을 찾아내면은 저희는 y1이 나올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구해낸 이 모델을 저희는 시그모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저희는 구해냈습니다.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런 S자꼴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probability 펑션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PPT에서 이게 logistic regression의 likelihood라고 했지만 이제 이건 likelihood가 아니라 이 probability를 표현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어떻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는지에 대한 PPT를 만든 것이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likelihood를 구하기 전에, 자, 모델은 구했으니까
우리는 로스 펑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때처럼 저희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면은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그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과 같고, 이제 그러면 이 하나의 한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건 힘드니까 로그 likelihood를 미니마이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likelihood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역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만약에 그럼 우린 모델을 구했으니까 민스퀘어드 에러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민스퀘어드 에러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식을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옵티멀한 포인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런 식으로 로스의 평면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로컬 미니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시를 해야 되고, 앞선 이 likelihood를 다시 끌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0이냐 1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이죠. 자, 이것은 저희가 확률 분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코인토스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인토스에 사용하는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고, 베르누이 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르누이 분포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곱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 즉 likelihood가 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최적의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앞서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 probability를 구했었잖아요. probability 펑션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게 p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에 로그까지 씌우면 로그 likelihood가 이런 식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식에다가 저희가 그 로스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힘드니까 로스 펑션처럼 미니마이즈 하는 펑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마이너스 로그 likelihood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저희는 이것을 새로운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바로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고요. 이 로그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likelihood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likelihood 펑션을 저희의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모델로 사용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하며, 저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모델을 이 코스트 펑션을 가지도록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앞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0과 1, 개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개, 고양이, 그리고 뭐 다람쥐를 분류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서
확률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포스테리어, 즉 y1에 대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베이즈 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앞선 치환식으로 다시 ak에 대해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식에서 저희가 해줄 것은 이 두 개의 클래스만 있던 것을 K개 클래스로 확장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베이즈 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한 식을 다 익스포넨셜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의 꼴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저희가 새로운 모델, 즉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이 새로운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로지스틱 펑션의 K개 클래스로 확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소프트맥스 펑션은 이런 이제 이 0 합치면 0 이상인 이제 이런 확률 값들을 전부 다 합치면 1이 되는 이런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럼 직접 실습을 통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직접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예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인데요.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이런 이 세팔, 페탈, 위스와 헤이즈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세팔과 페탈에 대한 위스와 헤이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요.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바탕으로 이게 어떤 종이냐를 맞추는 게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 저희 실습 자료고요. 자, 모델, 파라미터, 오차함수, 에러 펑션은 어떤 걸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네,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GPU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의 이름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scikit-learn의 load iris라는 펑션을 통해서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description을 한번 보면은 이 데이터셋은 정보가 쭉 나오고 대충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할 세팔 랭스 위드, 페탈 랭스 위드 데이터가 담겨 있고, 타겟은 그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세팔 랭스와 위스에 대한 데이터고요. 페탈 랭스와 위스 역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희가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으로 감싸줄 건데요. 파이토치의 데이터셋 클래스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init을 통해서 데이터셋이 생성될 때 필요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 생성자의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len,
즉 데이터셋의 길이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get 아이템을 통해서 특정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그 위치에 데이터를 반환하는 코드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iris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를 구현을 했고, iris 변수에다가 load iris를 통해서 위에서 iris 데이터셋을 받아오고요. x랑 y를 나눠주고 get 아이템을 통해서 텐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데이터랑 라벨을 뽑아보면 이제 length와 width가 나오고 라벨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파이토치에서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섞거나 뭐 여러 스레드로 로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데이터 로더로 감싸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은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모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모델은 nn 모듈을 상속하는 클래스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모델의 생성자에서는 모델에서 필요한 모듈들이나 변수들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orward 함수에서는 모델을 호출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도록 할 건지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fully connected, 즉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해가지고 forward에서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키고 시그모이드 통과시켜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인풋으로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즉 2차원의 데이터를 받고요. 이제 아웃풋은 클래스 0의 probability, 클래스 1의 probability, 그리고 클래스 2의 probability를 내보내는 함수를 구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3개의 probability를 내놓냐 하면은 파이토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는 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맥스를 따로 해줄 필요 없이 리니어, 즉 이런 선형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을 그대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요구사항을 구현을 하면은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델의 테스트로 2차원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3차원의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잘 분류를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해볼 건데요. 자, SGD 말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습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600F만큼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계속 저장을 하느라 계속 이게 생각보다 학습이 느린데 점점 로스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모델의 학습을 할 때 데이터 로더에서 x랑 y를 꺼내주고, x랑 y를 GPU에 넣어주고 옵티마이저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모델의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로스를 구하고, 이제 이 로스를 구했으니까 구한 로스를 바탕으로 그 각각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에러를 앞으로 보내주고 옵티마이저 닷스텝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을 최종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곧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이 분류하고 있고 녹색은 녹색깔로 제대로 분류가 되고 살짝 노이즈가 섞여 있지만 노란색 역시 잘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이 되는 동안 로스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서 비주얼라이즈 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모델이 학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코드를 학습하는 과정을 GIF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게 짜놓았는데요. 처음에 학습될 때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실습은 마치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네, 과제는 지금 했던 똑같은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바로 엠리스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간단한 수업 요약을 작성해 드렸고요. 여기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어떻게 불러오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2차원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런 토치 텐서를 뷰를 통해서 1차원으로 플래튼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주어진 과제 명세에 따라서 아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코드로 저희 모델의 정확도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제 제출 방법은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PPT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이런 손글씨 데이터셋을 이제 손글씨에 대한 숫자 데이터셋이고요. 이제 토치 비전을 통해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D 어레이를 1D 어레이로 플래튼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4주차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